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 작성해보셨나요?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2월부터 3월까지는 정부지원 창업 패키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의 시즌이고, 정부지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늦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채널 생성 AI 코리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생성 AI 코리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AI 크리에이터 스토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성공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뛰어난 사업계획서는 투자 유치, 파트너십, 그리고 사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시죠. 목적의 비전,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사업의 목표, 비전, 그리고 해결하려는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 계획이라든지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근거 제시와 핵심 정보의 간결한 전달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리서치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현재 그런 게 없이 시작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리서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가독성, 설득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해야 하겠죠. 데이터 기반의 근거 제시와 핵심 정보의 간결한 전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시장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핵심 정보, 이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가 굉장히 대두가 됐다면 어느 순간은 이제 데이터, 그리고 요즘은 AI, 또 AI에서 레그 또는 라그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접목되기도 하고요. 또 2025년 들어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그런 솔루션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정보의 요약 및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 계획 수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공신력이 있는 뉴스 기사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요.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사업체라든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GPT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롬프트를 같이 공유 드리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이 PSST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요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최적의 프롬프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SST 자, 니즈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문제 해결입니다. 프로블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 현재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니즈, 시장 내 해결해야 될 주요 문제, 목표 고객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 그래서 이제 기술성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문제 해결을 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여기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제공할 핵심 솔루션, 기존 해결책과의 차별점,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이 기술적인 솔루션은 무엇인가, 기술적인 차별점은 무엇인가, 특허가 있는가, 직접 재산에 대한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스케일업이라고는 하는데요. 요즘은 기술적으로만 보지 않고 시장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IR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나 돼요? 수익성이 있어요? 라는 것들을
꼭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BM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B2B, B2C, 2C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라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만들어는 놨는데 이 서비스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겠죠.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이 무엇인가, 수익 모델 및 확장 가능성부터 주요 타겟 고객과 고객 확보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팀업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캐퍼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실행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나의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다 채우라고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 PSST에 대한 프롬프트 초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세탁대행 어플리케이션 사업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GPT한테 임의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또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빠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GPT에게 바로 작성을 하게 했다라는 점 잘 인지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 보시면은 여기 나는 어떤 사업 분야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도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어떤 서비스에서 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PSST 원칙을 기반으로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또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특히 실행 가능성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제시해줘 라고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작성을 여러분들께서 하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세탁 대행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세탁 대행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 문제 해결, 세탁을 맡기고 찾으러 가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야 되고, 바쁜 현대인이 세탁소를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고, 세탁소 운영 시간과 고객의 일정이 맞지 않고, 집 근처 세탁소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고급 의류 및 특수 세탁 서비스의 접근성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 기사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차용하면 굉장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겠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신력이 거의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성, 그래서 이제 솔루션과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상을 했어요 라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차별점이 어떻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장성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팀업, 그리고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크다운 형식의 기호들도 챗 GPT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A를 2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 복사가 됩니다. 타이틀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리서치가 끝나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여기부터 챗GPT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챗GPT에 넘어왔습니다. GPT에서는요, 이번에는 자, GPT 4.5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플러스 유저분들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시기는 이미 끝나고 거의 대부분이 이 4.5를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4.5를 통해서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을 넣는데요.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는 왜 그랬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상단에 챗GPT 맞춤 설정, 저희 이거 처음에 강의 때 만들었었잖아요. 이 설정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트 역할처럼 흉내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팀이 있다면 팀이 있다고 해도 되고요. 자본이 있다면 외주를 쓰셔도 되겠죠. 일단은 개발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hift 엔터를 하면 줄바꿈이 됩니다. 자, 2번은 현재 확보된 제휴 세탁소가 있거나 제휴할 계획이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쓰는데 현재 없다고 하면은 없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없다라고 하면은 없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해볼게요. 확보된 제휴 세탁소 없습니다. 차후 제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Shift 엔터 3번. 서비스를 처음 런칭할 지역, 도시 또는 특정 지역이 있나요? 저는 서울, 신림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서울 신림동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자취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부터 다양한 인구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나름의 서비스 개발 및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자본금 또는 투자 유치 계획. 초기 자본금은 1억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1억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을 진행을 했고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4.5에서 현재 챗GPT 맞춤 설정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와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전 GPT에서는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물어봤어야 됐어요. 또 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드리븐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5로 되면서 더 나은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안을 만들었어요 하는데 이 초안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위 구성대로 초안을 시작하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정할 내용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정이 다 완료됐다라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구성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좋습니다. 그럼 구성대로 전문 상담원을 호출하고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캔버스 형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캔버스 형태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이 왼쪽 하단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수정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현재 보이는 중앙에 있는 화면에서 바로바로 반영해서 작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세탁 고민 없는 하루 앱 하나로 끝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도 하나 가제로 만들어줬고요. 사업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개요는 맨 나중에 작성을 하죠. 하지만 이제 GPT다 보니까 개요도 이렇게 바로바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외부 환경 분석부터 경쟁사의 분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서치를 한 결과를 넣었으면은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점, SWOT라고 해서 분야별 내부 환경 분석도 해줬고요. 자, PSST 분석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초안이 작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초안은 초안 1로 명명하고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초안 2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명명 행위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명명 행위를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내용과 다르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 2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업데이트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내가 세탁대행 어플리케이션 사업 계획서로 작성을 했는데 사업 개요도 이렇게 보이는데 개요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나? 아니면은 이 내용과 다른 개요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PSST를 기반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외부 환경 분석부터 내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IR 할 때 많은 것들을 한 5분 안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발표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알고 있고, 이런 환경 분석이 되어 있으면 차후에 보여드릴 때에 또는 차후에 발표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세특빅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보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PSST 분석,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 솔루션, 스케일업, 이제 원래는 팀업 이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사업계획서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 복사해가지고요. 전체 복사해서 이렇게 세 페이지 안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캔버스는 끄고, 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초안 2에 작성된 타이틀과 내용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면 해당 섹션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작성해줘. 아래 1번 사업개요부터 해보자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것을 노션에서 다시 옮겨와서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보기 편하도록 여기에서 저희 챗GPT 맞춤 설정이 있는 데서 캔버스 기능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캔버스 기능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캔버스 기능이 안 꺼지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그대로 또 작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캔버스 기능을 최대한 끄고 작성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죠. 저는 일단은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와서 바꿔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일하게.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부 환경도 이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죠. 자, 결국 여기에서의 중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으로도 굉장히 잘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역량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회신하기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회신하기가 되잖아요. 이 회신하기 버튼 이걸 눌러서 이렇게 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VP 단계로 출시하는 거 동의하고, 스레드와 같은 SNS를 통해 좀 더 반응을 쉽게 이끌어내고 출시의 개념보다는 MVP에서 오픈 베타 형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어때?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쉽게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싶어.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작성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얘가 작성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작성된 이 내용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꿔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 및 실행 로드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다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잠깐. 여기에서 이 로드맵이라는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사업 전략 및 실행 로드맵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2025년 4월 1일부터의 실제 개발부터 런칭 이후 피드백 등 향후 2개년 계획을 표로 만들어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로 작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요구를 해서 내 요구사항에 맞는, 나의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작성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하게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더 자세하게 작성하는데 개발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자, 더 자세하게 작성하는데 모바일 PWA로 오픈 베타 이후 반응이 좋으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스토어 진출 단계로 넘어가는 건 어때? 이런 세부 사항을 같이 작성해 보면 더 체계적인 단계를 확인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넣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솔로프리뉴어를 하신다면 실현 가능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면 여러분 혼자 작성하기보다 초안부터 PM 또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포지션 담당자들과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실현 가능한 것들,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좀 더 추려내시면 되지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초안을 잡아놓고 충분히 수정 가능한 사업계획서에 초안을 만든다, 뼈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케팅 브랜딩 전략도 이제 우리가 아까 했고요. 그리고 재무계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해줬어요. 저는 이대로 그냥 넣어 놓겠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이 났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복사해서 냅킨 AI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냅킨 AI. 자, 프라이싱 보면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베타 기간 동안 무료입니다. 아직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자, 인포그래픽 초안을 만들 때에 이 냅킨 A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한번 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뉴 냅킨을 클릭하시면 이제 블랭크 냅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 냅킨이라는 데를 클릭하셔서 이 블랭크 냅킨이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를 이제 복사한 것을 다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번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번개 모양을 클릭하면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조금 기다리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게 무엇이 있을지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클릭만으로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해서 색깔은 이번엔 좀 쨍하게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걸로 두 번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인포그래픽 초안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요. 이 냅킨 AI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으로,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에게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사업계획서에 계속 반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자,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 모양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PNG인지 벡터인지 또 PDF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노션에다가 옮겨 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것도 마크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션에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PSST 요소를 통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뼈대를 세운 이후에 냅킨 AI로 가져가서 인포그래픽 초안까지 만드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업 부상안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챗GPT를 통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챗GPT 그리고 4.5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했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GPTS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나은 강의를 기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